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추가 판정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만 환자 3명이 늘었는데 모두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코로나19 역류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도내 13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주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어학원 공부 중 중도 입국한 22살 여학생인데 지난 27일 대한항공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시외버스를 이용해 전주로 와 자가용으로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 보건당국은 부모와 언니 3명만 접촉자로 분류했지만 함께 버스에 탔던 약 10명의 승객에 대해서 비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 확인된 도내 11번째와 12번째 확진 환자를 포함해 해외 입국자 중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5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에 집계되지 않은 환자도 3명이나 돼 외국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 5명이 모두 시외버스나 공항 리무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동 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전용 버스와 열차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라북도도 도내 이송을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게 되면은 그 뒤부터의 이송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또 소방본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택시와 구급 차량으로 해서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서 더 나아가 지난 27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일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능동감시 형태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리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전라북도 지역에 이틀 새 해외 입국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농철 농촌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마저 입국이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용담의 한 깻잎 농장. 큼지막하게 자란 깻잎을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력이 3배는 더 필요한 봄철.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 6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캄보디아 노동자 2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외국인 인력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수확을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마저 사라지자 구인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상반기 전북 지역에 허가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55명. 하지만 항공편 자체가 사라진 데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이 크게 강화되면서 도내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쪽이 많아요. 저희 전라북도가. 지금 항공편도 막혀있고 국가에서 송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으로의 출국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오히려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 지역의 잦은 출국자는 500명이 넘은 상황. 공적 마스크 구입은 물론 병원 진료 등에서 불편과 불이익이 불가피해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있는 애들도 코로나 무섭다고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거든요. 신분이 노출되니까. 전라북도는 방문 비자를 받은 체류 외국인 2,300여 명의 취업 허가를 정부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계절 노동자의 신속한 배정도 함께 요구해 빠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사라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의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2억 5천만 원을 들여 농식품 수출 기업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도내 농식품 수출 기업으로
선정 기업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 전이지만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전북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주로 지지율 접전 지역을 찾았는데 야권에서는 의미 깎아내리기에 집중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자마자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출마자 격려를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전북의 사정도 더 좋아질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대표적인 도내 접전 지역 선거구들로 남원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인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충돌한 겁니다. 이용호 후보 측은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이강래 후보 측은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했습니다. 당선 뒤 민주당 행을 언급한 도내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방식에도 이 위원장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의 복당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정당을 너무 쉽게 옮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도내 야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대통령의 재가동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역행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전북 방문이라는 말로 초반 선거 분위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속 차량 단속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여 곳이지만 과속을 단속할 카메라는 고작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신호등도 70여 개에 불과해 관련 예산 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새만금 내측 육상 태양광 사업자 선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조성되는 3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공모를 오는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발전사업 콘센트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